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여기까지 참고 있지? 했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동료가 경계를 넘으며 너무 친해서 하길래 내가 나를 잃는 거 아냐? 걱정했어요. 관계가 나를 갉아먹을 때가 있죠. 여러분도 인내하다가 지친 적 있으신가요? 근데 반전, 인연을 끊는 건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오늘 가장 먼저 인연을 끊어야 할 일가지, 사람 유형과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제 경험과 심리학으로 풀어드릴게요. 8분만 따라오시면 나를 지킬 수 있다 외치실 거예요. 자, 평화로운 삶의 여정 시작. 타이머 맞추고 고! 왜 특정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독성 관계는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을 높이고 자존감과 행복감을 떨어뜨리죠. 반면 건강한 경계는 도파민을 분비해 안정감을 줍니다. 2023년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관계는 우울감을 30% 높인대요. 뇌가 이 관계 피해야 해 외치는 거예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보호가 관계의 기초라 했죠. 여러분, 관계 때문에 마음 상한 적 있으신가요? 첫 번째 유형은 경계를 무시하며 침범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친해서 라며 사생활이나 시간을 침범하죠. 예를 들어 연락 없이 찾아오거나 민감한 주제를 강요해요. 이는 익숙함으로 포장되지만 내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뇌는 경계 침범을 위협으로 인식해요. 저는 친구가 약속 없이 집에 놀러와 친구니까 괜찮지? 하길래 당황했어요. 처음엔 웃었지만 반복되니 내 공간은 어디지? 피곤했죠. 2023년 MIT 연구에 따르면 경계 침범은 스트레스를 25% 높인대요. 뇌의 방어 회로가 활성화되죠. 어떻게 대처할까요? 미리 연락해줘야 해 라며 선 긋기. 저는 이렇게 하니 경계가 회복됐어요. 철학자 사르트르는 경계가 자유를 준다라 했죠. 경계 무시당한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 유형은 자책을 심어주는 사람이에요. 만난 후 내가 뭘 잘못했지 고민하게 만들죠. 웃으며 건네는 말의 불편함을 느끼거나 초라해진 기분이 들면 감정적 착취가 시작됩니다. 뇌는 자책을 불안 신호로 받아들여요. 저는 동료와 대화 후 내가 너무 부족한가 자책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문제였죠. 2022년 케임브리지 연구에 따르면 자책 유도는 자존감을 20% 떨어뜨린대요. 뇌의 자기인식 회로가 약화되죠.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 관계가 나를 해쳐 인식하고 거리 두세요. 저는 이렇게 하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철학자 플라톤은 자기 보호가 첫걸음이라 했죠. 자책 유도당한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유형은 부정적인 에너지만 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되겠어? 라며 희망을 꺾죠. 새로운 도전을 말하면 너 안 돼 라며 낙인을 찍어요. 이는 언어 폭력으로 가능성을 무너뜨립니다. 뇌는 부정적 말을 불신 신호로 받아들여요. 저는 친구가 그 계획 무리야 하며 의욕을 꺾었어요. 내 꿈도 못 믿어 서운했죠. 2023년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말투는 자존감을 30% 낮춘대요. 뇌의 가능성 회로가 억압되죠. 어떻게 대처할까요? 내 믿음은 나한테 있어 생각하며 거리 두세요. 저는 이렇게 하니 이더 부정에서 벗어났어요. 철학자 니체는 긍정은 힘을 준다라 했죠. 부정의 의욕 꺾인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 유형은 감정을 왜곡하며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너 예민해 알아라며 상처를 부정하죠. 분명 아팠는데 내 기분 탓이라며 감정 주도권을 빼앗아요. 이는 자존감을 갉아먹는 통제예요. 뇌는 감정 왜곡을 위협으로 인식해요. 저는 친구가 너 화낼 필요 없어 하며 내 감정을 무시했어요. 내 마음이 틀린가? 혼란스러웠죠. 2022년 스탠퍼드 연구에 따르면 감정 왜곡은 스트레스를 25% 높인대요. 뇌의 감정 회로가 불안정해지죠. 어떻게 대처할까요? 내 감정은 중요해. 확신하고 거리 두세요. 저는 이렇게 하니 마음이 안정됐어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감정은 나의 소리라 했죠. 감정 왜곡당한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 유형은 인연 끊기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사람이에요. 인연을 끊는 건 단절이 아니라 자기 보호예요.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떠나면 에너지가 돌아오죠. 예를 들어 부정적인 친구와 거리두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뇌는 건강한 경계를 보상으로 받아들여요. 저는 부정적인 동료와 거리두니 내가 나로 돌아왔네 기뻤어요. 처음엔 미안했지만 나를 지킬 권리가 있죠. 2023년 MIT 연구에 따르면 독성 관계 끊기는 행복감을 20% 높인대요. 뇌의 평화 회로가 활성화되죠. 어떻게 대처할까요? 나를 위한 선택, 다독이며 떠나세요. 저는 이렇게 하니 자신감이 커졌어요. 철학자 노자는 자기 보호가 자유라 했죠. 인연 끊기 망설였던 적 있으신가요? 6번째 유형은 지나친 요구를 강요하는 사람이에요. 너는 더 잘해야 해 라며 부담을 주죠. 내 페이스를 무시하고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뇌는 과도한 요구를 압박으로 인식해요. 저는 가족이 너는 더 성공해야지 하며 압박하니 숨 막혔어요. 내가 부족한가? 고민했죠. 2022년 케임브리지 연구에 따르면 요구 강요는 스트레스를 25% 높인대요. 뇌의 자기조절 회로가 흔들리죠. 어떻게 대처할까요? 내 속도가 중요해 생각하며 경계 쓰세요. 저는 이렇게 하니 부담이 줄었어요. 철학자 플라톤은 자기 리듬이 좋아라 했죠. 요구 강요당한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 유형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빠서 그랬어 라며 실수를 반복하죠. 이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나를 지치게 합니다. 뇌는 반복적 무책임을 불신 신호로 받아들여요. 저는 친구가 약속을 자주 어기고 미안, 바빠서 하니 내 시간은 뭔데? 짜증났어요. 2023년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약속 불이행은 관계 스트레스를 30% 높인대요. 뇌의 신뢰 회로가 약화되죠. 어떻게 대처할까요? 약속은 존중의 기본. 인식하고 거리 두세요. 저는 이렇게 하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신뢰가 관계를 잇는다라 했죠. 약속 안 지킨 사람에 지쳤던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를 지키는 3가지 팁 드릴게요. 첫째, 경계 명확히 하기. 이건 내 선이야. 단호히 말하세요. 둘째, 감정 점검하기. 이 관계가 나를 해쳐? 자문해보세요. 셋째, 작은 단절 연습. 오늘은 연락 안 할게 하며 거리두기 시작하세요. 저는 이런 팁으로 나를 지켰어요. 여러분도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세요. 짜잔! 오늘 가장 먼저 인연을 끊어야 할 7가지 사람 유형과 나를 지키는 팁 알아봤어요. 경계 침범, 자책 유도, 부정, 감정, 왜곡, 인연, 끊기, 요구 강요, 약속 불이행에서 벗어나세요. 철학자 노자는 자기 보호가 자유라 했죠. 지금 5분 타이머 맞추시고 내 주변 끊어야 할 사람 하나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안 쓰시면 관계 꼬여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7일 도전으로 나를 지키는 삶 시작합시다. 자, 지금 고!